매일 학교 폭력에 시달리며 맞고 사는 한 사람. 특공 무술도 배우고 싸움 관련 책도 보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 그랬던 이가 자신을 괴롭히는 놈들을 하나둘씩 깨부수기 시작하는데, 도장 깨듯이 싸움의 기술을 배워 학폭의 왕 우두머리까지 짓밟아 버리죠. 그는 주인공 송병태입니다. 더럽지만 태연하게 방귀부터 시원하게 껴주는 이 사람은 싸움의 기술 들어갑니다. 지옥 같은 학폭에서 벗어나고파 특공무술 도장에 다닌 병태. 하지만 사범님은 싸움을 위한 것이 아니오.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 실제 싸움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만 하는데 그만둘래요. 곧바로 바뀌는 표정. 알았어. 내가 가르쳐준다. 이제서야 진짜 싸움을 알려준다고 말하죠. 다음 달 등록은 꼭 하는 거다.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그런 기술. 그게 필요해. 그게 뭔데요? 촉감을 느끼는 기관 중에 가장 예민한 곳이 바로 이 눈이란 말이야. 눈. 오케이? 예.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는 병태. 형씨 조용히 좀 합시다. 우리 소주 한 병 까면서 그 되게 시끄럽구만. 드디어 사범님의 실력을 볼 수 있는 기회. 소주 한 병이 뭐 어째? 하지만 그들의 얼굴과 피지컬에 놀란 사범님. 제자가 보던 앞에서 굽힐 순 없었죠. 따라 나와 이 놈들아. 와, 특공무술 사범다운 강인한 모습. 선생님, 저녁에 일 끝내고 술도 한 잔 먹고 기분도 좋고 하면은 원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죄송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방금 전 병태에게 알려준 눈찌르기 시전 준비. 단숨에 막혀버린 필살기. 그리고 결과는 떡실신이었죠. 안 가! 이제 그는 화면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인문계에서 성적이 좋지 않아 강제로 실업계로 전학시킨 아빠. 하지만 이곳 학교 생활은 지옥이었죠. 기술이라도 배워야 먹고 산다며 옮긴 학교. 병태는 학폭에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빠의 직업은 형사, 자신을 괴롭히는 우두머리도 아빠로 인해 소년원에 갔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롭힘을 당하죠. 갖고 다니냐? 병태가 다니는 독서실. 학교 생활 힘들지. 싸움도 좆도 못하는 것들이 건들지. 그냥 뭉개버리고 싶지. 자신의 처지를 너무 잘 아는 총무. 순간 믿기지 않는 엄청난 총무의 괴력을 보게 되는데, 코나 이를 확 부러뜨려서 전의를 상실케 하는 거야. 별 볼 일 없던 총무에 대한 조언을 어느새 깊이 새기듣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죠. 그만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형광등이야. 특공무술 사범은 눈찌르기였던 반면 총무의 특급 비법은 형광등. 뭘 새끼 죄책감이 없네 이 개새끼. 병태의 눈엔 특급 비법 형광등뿐이었죠. 총무의 비법 형광등을 이용하라. 결국 실패. 알고 보니 능력자가 아닌 그냥 총무. 쏙쏙 잘 빠졌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승리야, 내 아버지가 동부서 송경장이라며. 괴롭힘을 당하던 그때 병태의 실수로 학폭 우두머리 빠코의 얼굴을 치게 되죠. 결국 쫓고 쫓기는 추격전. 코너에 몰려 잡히는 병태. 누구한테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흥분한 빠코가 던진 화분에 담탱이가 맞아버리고, 너 이 새끼 잊어보니까 엉망이 놈이네. 어? 아무 잘못 없던 화분 사건의 주범 병태가 돼버렸습니다. 안 해? 어쭈? 그 시각 누군가 학교에 전학을 오게 되는데, 한 번만 더 사고 치면 네가 갈 학교는 없어. 어? 그지 복창 하나지. 때리다 지쳐버린 선생님. 잘못이 없던 병태도 복창을 하고 싶지 않았겠죠. 대답 없는 그때 백대야, 100대 넘었는데요. 넌 뭐야, 이 새끼야? 넌 그냥 전학생인데요. 언제 서울에서 다시 내려왔냐? 우연찮게 병태와 예전에 친구였던 학생이 전학을 오게 됩니다. 그 이름 재훈. 소심한 성격에 괴롭힘을 당하던 병태와는 달리 항상 싸움으로 문제를 일으켜 이곳까지 오게 돼 만나게 되죠. 너 심부름한 지 얼마 됐어요? 소년 시절 빼고 한 1년 다 돼갑니다, 형님. 이제부터 어려운 일 생기면 형한테 얘기하고. 예? 빠코는 동네 건달 세계의 입문. 학폭을 피하고 싶은 간절함에 도서조차도 싸움책,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뭐든 하려는 병태. 동전을 새로 사서 상대방의 미간 중앙에 꽂아라.
권투 선수든 족폭이든 베개가 쓰러진다. 책에 나온 내용대로 동전을 꺼내들어 만지던 중 떨어져 열린 문틈으로 굴러들었는데 독서실 뒤편에 은밀한 작은 방, 그곳엔 낯선 중년 남자가 자고 있었죠. 동전을 몰래 주우려는 병태. 너 뭐하는 새끼야? 그는 평범한 중년 남성이 아니었고 칼빵에 범상치 않았습니다. 목욕탕을 찾은 병태. 어이 형씨, 여기가 화장실이야? 뭐야 이 새끼야? 자신에게 건달이 접근하자 눈 깜짝할 사이에 제압해버리는데 그는 전설적인 싸움꾼 오판수였습니다. 여기 소금 한 움큼 가지고 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들. 하지만 건달도 빈틈을 이용한 한방. 새끼 소금 아깝게. 너 나한테 한 번만 더 손대면 그땐 피똥 싼다. 오판수의 경고에도 또 한 방 날리는데 원위치. 경고를 무시한 건달. 정말 피똥 쏴버렸죠. 말뿐이 아닌 진짜를 본 병태. 안 맞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나가 임마. 본전도 못 찾은 병태. 다음날 야, 딱 며칠만 여유 더 줄 테니까 돈 가져와. 해? 여기서 뺑겨 이. 누가 안 준대? 닭달 좀 하지 마. 사채업을 하던 건달 패거리 사무실에 찾아온 판수. 아, 근데 하지 말라니까. 저이 씨발 새끼. 판수는 건달에겐 자비란 없었습니다. 너도 피똥 한번 쏴볼래? 협박은 이렇게 하는 거야, 강하게. 악한 자에게 더 강한 자였죠. 이영명국이한테 여권 만들어 놓으라 그래. 뭐 거기 손 털고 싶어? 불법 여권까지 만들라고 명령하는 판수.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러 이렇게까지 여권을 부탁하는 걸까요? 집에 돈 좀 있어? 네? 없어? 그럼 맞고 다녀. 싸움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이빨 하나 날리면 얼마 물어줘야 되는지 알아? 맞으면서 커보셨어요? 후회 안 해요. 현실적인 충고와 간절함의 대화. 라면 불기 전에 좀 드세요. 싸움을 배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병태였죠. 없어 야 가자. 어디로 튄 거야? 야 송병태 잡히면 뒤진다. 병태 짝이지. 병태랑 놀지 마. 같이 뒤지는 수가 있어. 병태 새끼 좆됐다 씨발. 학폭으로 병태의 삶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디 아파? 아저씨. 뭐? 강해지고 싶어요. 병태의 모습에 판수는 칼을 주며 큰 숙제를 던지는데 선을 넘을 수 있겠냐? 이 칼로 날 찔러볼 수 있겠냐고. 싸움을 그렇게 배우고 싶다면 이 칼로 날 찔러봐. 아니면 네 자리에 가서 공부나 해. 엄청난 갈등. 서서히 칼을 집어들더니 반대로 자신을 베며 지옥 같은 이 생활을 탈피하고픈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아저씨. 끝없는 부탁에 아, 돌겠다. 간절함에 밥값은 네가 내는 거다. 중간에 더울 때 음료수 같은 것도 네가 다 사오고. 결국 제자로 받아주기로 합니다. 잘 봐. 힘이 좀 딸린다 싶으면 주변에 있는 사물을 잘 이용해야 돼. 사물을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 빨래를 짜는 방법. 바로 그 힘 들어가는 그 근육. 자, 돌아. 세 번째, 하체가 기둥이야. 하체가 버텨줘야 돼, 임마. 하체 쓰는 방법. 네 번째, 저기요. 이게 진짜 되긴 해요. 이 새끼가 근데 제대로 인중을 맞춰야 쓰러지지. 동전 던지기였습니다. 제대로 맞추면 되죠. 싸움의 기술은커녕 고된 일만 시키는 판수. 믿음을 점차 잃어가던 중 동전 한 개로 병태는 판수 홀릭이 돼버립니다. 녀석이 네 멱살을 잡잖아. 그럼 넌 깍지 낀 두 팔로 멱살 잡은 손을 내리 눌러. 그럼 그놈 머리가 자연적으로 앞으로 쏠리지 않겠니? 그때 대가리로 그냥 팍! 면상을 그냥 박아버려.
다섯 번째 비법은 면상박치기. 상대방이 어딜 때릴 줄 알아. 그치? 거봐라. 주먹이 앞에 있는데도 넌 눈을 뜨고 있잖아. 자신도 몰랐던 재능 발견. 야, 송명서 일로 와봐. 부러진다. 학교의 일진 무리들은 괴롭힘이 점점 심해져 가는데 무섭냐? 야, 올 거라. 테스트해볼 기회를 얻은 병태. 스승의 가르침대로 성공. 하지만 거기까지. 점점 때리는 강도의 수위는 커져가는데 그 순간 구세주가 등장. 바로 재훈이었죠. 휘실래? 때마침 등장하는 빠코. 병태를 대신한 빠코와 재훈의 싸움이 시작됐고 결과는 참담한 패배. 이기길 원했지만 자신으로 인한 싸움으로 더 힘들어했습니다. 재훈이의 패배로 지옥같은 병태의 학교 생활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었죠. 야, 깡소주 먹지 마. 이런 상황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고 특별한 싸움의 기술도 알려주지 않는 판수를 못마땅해 하죠.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에 난동을 피우는 장면을 목격하고 남의 싸움 끼어드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 왜요? 그럼 네가 해봐. 병태에게 직접 해보라고 하는데 대낮에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배고파 죽겠는데 고마 칼로 배틀이랑 막 푹 쓰신데 집에가 시뻘건 고층에 밥싹 비벼 먹고 와가 고마 칼로 칠한 막 쑤신데 집에 가가 계란 후라이에 시뻘건 케찹 쪽자가 한 입에 싹 먹고 와가요. 고마 웅기나 막. 깡패의 말빨이도 아랑곳하지 않고 던진 동전. 하지만 실패. 새끼들 하지 마. 깡패 무리에게 짓밟히고 있었죠. 야, 이 새끼들아! 보다 못한 판수가 결국 나서는데 넌 또 뭐냐? 옆에 있던 패거리 중 한 명은 너도 정의의 용사냐? 왜? 판수를 알아보죠. 싸움 좀 한다며? 에? 어디 실력 한번 봅시다. 에? 생긴 건 꼭 제비족같이 생겨가지고. 너 피똥 싸고 기저귀 쳤나? 뭔 또? 이런. 다시 한번 깡패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마무리까지. 소독시켜줄게. 다음 날 진짜 붙을 거야? 재훈아, 난 맞고 못 살아. 빠꼬랑 맞짱 뜨러 가려는 재훈. 야, 1대1로 원펀치 쪼개면 내가 이겨. 걱정 마라. 알아, 임마. 하지만 불안함에 병태는 재훈이를 찾아 나서고 가까운 폐건물에서 발견하는데 재훈이가 빠꼬한테 맞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던 병태. 재훈이의 굴욕적인 패배, 병태의 극심한 좌절감. 결국 그날 저녁 전화에도 받지 않던 재훈이는 자살 시도를 하게 되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병태는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생긴 일이라 분을 참지 못하죠. 펀치력도 반사신경도 근력도 충분한데 사람은 못 때린다. 참 이상하지. 그렇게 맞았으면서도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도 깊은 생각에 빠진 병태. 주먹 한 방 제대로 날리질 못한다. 왜 그럴까? 네 안에 가득 차 있는 거. 네 우판수 아저씨의 가르침을 되짚어보니 두려움. 맞아본 자의 두려운 말이다. 그걸 날려보내야 돼. 무엇을 가르치려 했는지 깨닫게 되죠. 쪼랩에서 갑자기 만렙을 찍은 병태. 깨달음을 얻고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데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붕어부터 찾아가죠. 발 재훈 새끼처럼 뒤지고 싶냐? 죽여봐, 놈아. 기세는 좋았지만 쉽지 않은데 맞는 것에 이골이나 있던 병태는 붕어가 지칠 때까지 버텨내죠. 진짜 이러다 지는 거 아니야? 또라이 새끼. 야, 칼이다. 죽여봐, 끈질긴 병태에게 칼까지 꺼내들고 겁박하지만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붕어. 붕어를 끝내고 곧바로 두 번째 타깃 비린내. 목이 말라 음료를 마시는 줄 알았더니 한 번만 와, 한 번만. 진짜.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그들. 아유 근데 씨발 얼굴 상태 안 좋다 이거. 씨발 어디서 맞짱 뜨고 왔냐?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도 내가 비리냐?
어디서 형님 전화만 함부로 해보지. 음료수 캔을 이용해 흠씬 두들겨주죠. 다음날 빠른 발걸음으로 어디론가 이동하는데 바로 학폭의 왕 빠코에게 다가가죠. 있을 수 없는 병태의 선빵에 어리둥절. 좋은 눈을 가졌어.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눈썰미가 있어. 상대방이 어딜 때릴 줄 알아. 이제서야 판수 스승님의 가르침 하나씩 생각나는 병태. 막자. 물기 하나 없게. 빨래를 왜 열심히 짜게 했는지, 마음이 죽으면 몸도 죽는 거야. 싸울 때 마음가짐도, 싸움의 반칙이 어딨어. 반칙의 기술도, 모든 게 싸움의 기술이었죠. 대등하게 싸우던 그때 역시 양아치는 양아치. 비린내 난입으로 병태가 쓰러지고 아쉽게 패배한 듯 했으나 오늘 아주 저 샌날 만드는구나. 녀석이 네 멱살을 잡잖아. 멱살 잡은 손을 내리눌러 대가리로 팍. 마지막 카운터.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결정타 한 방. 네 안에 가득 차 있는 거. 두려움. 맞아본 자의 두려움. 그걸 깨부숴야 돼. 병태에게 툭툭 던진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참, 여기 부탁하신 대로 여권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동수를 만났는데 형사한테 전화가 왔었다고. 오판수는 경찰들의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는 것을 우려해 해외로 도피하려 하는데 하필 눈앞에 지나가는 동네 건달들, 판수는 병태와 연관되었다 직감하죠. 그 시각 동네 건달들을 등에 업고 병태를 패는 빠코. 너 오늘 좀 한다 이 개새끼야. 어? 양아치다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회장님, 오판수 이 사람 살인 혐의로 수배 중인데요. 오판수는 살인 혐의로 수배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떠나려던 오판수는 고민이 많은 표정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데 병태를 위해 다시 돌아온 판수. 그렇게 처맞고 정신 못 차린 건달 또다시 덤비지만 앞으로 더 이상 건달 짓을 못하게 만듭니다. 건달 무리들 제압에 성공하고 병태를 살피려는 그때 뒤에서 칼을 꽂는 빠꾸 새끼. 학교에서 학폭 왕으로 군림받은 놈도 판수 앞에선 그냥 어린아이에 불과했죠. 여기 꽂혔어. 들어야 했는데. 때마침 등장한 경찰. 아프냐? 오판수! 칼 버려! 맞은 만큼 크는 거야. 뭐라고 시부렁거리는 거야? 갑자기 들려온 총성. 공포탄이 아닌 실탄을 발사한 병태 아빠. 아무 일 없듯 걸어가지만 결국 쓰러지고 마는데 뭐 주변 파출소에 혹시나 해서 연락을 하긴 했는데 찾지는 못한 것 같고. 병태는 약하고 소심한 캐릭터로 시작하지만 싸움을 배우면서 점차 자신을 극복해 나갑니다. 단순한 싸움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성장도 함께 그려집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액션 영화가 아니라 유머와 풍자를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재미있는 요소가 많아 영화 내용을 담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꼭 풀타임으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나는 그를 닮고 싶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무비레비였습니다.